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파나진 프레스9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AOC 블루오션에 도전한다. 유전자 조절로 승부를 본다는 내용인데 내용 한번 살펴보드리고, HLB 수급상에서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오전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19만 주. 주가는 장중 오전장 고점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52,500원 강보합 세건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시장은 이제 연일이 이제 주도주인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이 엔비디아 영향으로 계속 이제 신고가 흐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4일 정도 쉬고 거래량 실어서 급등 흐름이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이제 젠백스가 3일 쉬고 이제 한 12%, 보르노이도 마찬가지로 이틀 쉬고 다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종목별로 좀 각계전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2월달에 플랫형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라든지 업종하고도 무관하게 지금 계속 옆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일선 가격 자체가 52,560원인데 52,000원은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고 했어요. 이전에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이라는 말이 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예, 밑단에서는 한 46,000원권, 그 다음에 윗단에서는 이 한 52,000원권. 여기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한 두 달 정도 박스권 했던 것을 1월 달에 넘어갔다가 다시 사실 박스권에 와서 박스권 지지를 계속 이제 거래량이 유입이 세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 거래량이 88만 주였는데 어제보다 늘었어요. 90만 주가 넘었고,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들을 조금 보려고 하면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20만 주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이 흐름들이 계속 지금 이제 아침부터 해서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입이 될 때 장 초반에는 이제 유입이 없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일단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봉상의 흐름에서도 아침에 이제 개보 분봉이 나와서 51,000원 밑으로 가니까 이때부터 계속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 신한, 메릴리치, 한국, 여기서 일단은 공매도도 좀 받고 프로그램하고 연관된 흐름이고, 그 다음 매도는 단타 창구에서 주로 나오는, 그래서 거래량이 그래도 이제 오늘도 한 100만 주 정도는 넘을 것 같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야 되고, 이번 주까지는 사실은 2월달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 피보나치 추세 라인 55,000원대까지는 회복해주는 어떤 캔들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와야 이 3월달, 4월달의 항서제약의 현장 실사 기대감, 여기 흐름으로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55,000원 위로는 올려놓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흐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잡느냐 안 잡느냐, 이 싸움이 계속 2월달에는 진행되고 있다. 클래스2 지정 이후에.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 파나진의 기사, 최근에는 이제 이노베이션 파나진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차세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항암제에서는 카티, 그 다음에 ADC보다도 좀 더 진일보된 AOC도 있고 RPT도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 방사성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도 ADC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하는 건데, AOC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가 안티바디고, 요 D가 이제 페이로드로 여기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대부분 들어가고, 이걸 링크로 이제 컨주게이터 한 게 항체 약물 접합체죠. 이게 항암 치료의 대세로 자리 잡은 거는 이제 2018년도에 이 에너투가 다이치 상표와 더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이 이제 허가 이후에 매출 규모 자체가 블록버스터 형태로 되면서 국내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한 40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핫한 어떤 트렌드죠. 여기와 같은 항체와 링크와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는 핵심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약물들 자체가 세포막을 투과를 잘 못하니까 항체를 통해서 암세포에 접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페이로드를 안에 집어넣어가 터트리는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쓰면서도 구조는 여기인데 AOC는 그 드럭이 아니라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DNA나 RNA 그 조각이에요, 조각. 예, 조각을 이제 집어넣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구조를 쓰면서도 목적이 전혀 다른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항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그 O만 다르잖아요. 세포를 죽이는 독성. 그러니까 페이로드를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쓰면 암세포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건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쓴다는 말은 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발현을 뭐 이렇게 막아버리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플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엑손 스키핑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넘어가서 그 좀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어떤 형태를 하게 만드는 형태거든요. 요게 이제 뭐 스플라이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번역 단계를 조절하는 핵산 치료제라고 하는 말은 DNA나 뭐 RNA 요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페이로드로 결합했다. 약효를 내는 탑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뭘 실어가는데 항체가 그 본질이죠. 그래서 HLB 그룹의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 그 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 이제 DNA가 있는데 DNA,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PNA 구조로 만들어서 한 게 이제 PNA인데 요게 이제 진단을 쓴다든지 치료제 개발도 쓰는데 AOC에도 요 이제 핵산 치료제 RNA나 DNA 조각을 쓰는 게 아니라 PNA를 쓴다는 거죠. PNA를 이제 쓴 게 파나진이 지금 생각하는 AOC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ADC는 암세포를 찾는 항체, 암세포 표면에 있는 바이오마커인 항원에 그 잘 결합하는 항체에다가 이게 약을 달아간 거죠. 그래서 표적세포를 사멸하는 모달리티라고 하는 말은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OC는 구조는 비슷하죠. D가 O로 바뀐 것만 다른데 페이로드의 목적이 다르다. 페이로드의 세포독성 항암제가 아니라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서 뭐 mRNA 형태의 이게 역할을 하면 단백질 만드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근데 뭐 스플라이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스키핑 형태로 뭐 이게 기능이 좀 제한되지만 정상적인 부분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RNA 단계에서, 그러니까 mRNA 단계에 여기에 특수하게 붙는 그 올리고를 넣어가지고 붙여서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유전자 발현 자체가 막아버리면 단백질 자체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병의 근원인 단백질 자체를 발현하지 않게끔 해서 교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올리고란 짧게 합성된 핵산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DNA나 RNA가 길게 돼 있는데 이게 짧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각 형태로. 그래서 세포 안에 특정 RNA 결합에서 단백질 생산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mRNA에다가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발현을 막는 거죠. 보통 모든 단백질은 우리 그 세포 안에 있는 혈관에 그 DNA가 있잖아요. DNA. DNA에서 이제 그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RNA로 중간 전달자가 되어서 이 RNA가 뭐 아미노산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고 같은 경우에는 RNA 단계에 이제 개입을 해서 문제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지기 전에 차단한다든지 교정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이 차단을 해버리는 형태,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 형태로 교정을 해버리는 형태. ADC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유전질환이라든지 비종양성, 그러니까 암세포, 그러니까 항암제뿐만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뇌 쪽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AOC가 되기 때문에 AOC가 제대로 된다면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크죠. 예,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 AOC는 기존에
그 RNA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올리고 치료제의 단점들 뭐 ASO라든지 그 siRNA라든지 뭐 이 올리고 치료제는 RNA 수준에서 질환 원인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표적에 도달을 잘 못합니다. 그 약물을 그 세포막 안쪽으로 집어넣는 과정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게 집어넣어야지만 우리 코로나 때 그 모더나의 백신 만들 때 보면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뭐 지질구조로 감싸가지고 집어넣고 하는데 요 단점을 이제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올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갈락이라고 하는 거는 간에서만 사용되는데 그 외에 어떤 기관들 같은 조직에는 약효를 낼 만한 농도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라는 게 세포 안에 들어가도 엔도점에 있다가 이제 원하는 세포질이나 핵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단점들이 아직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파나진이 가지고 있는 이 PNA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구조라든지 이게 이제 기존의 AOC에서는 올리고보다 좀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OC는 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 기존의 기술에다가 이제 진전이 되면서 하는데 미국 쪽에 있는 이제 어비디티 같은 경우에는 이영양증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영양이 뭐 좀 안 좋아가지고 대사가 이상이 되어서 제대로 이제 뭐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양증에 보면 이제 긴장성도 있고 뭐 보면 두세네형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서서히 굳고 유연해지는 유전성 근육질환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인 그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아애한테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근육이 계속 약해지는 거죠. 근육을 보호해주는 뭐 다이스테인 같은 경우가 이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요게 이제 유전자에서 엑선 51 스키핑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스키핑을 통해서 얘를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 뭔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6년 이후 AOC 치료제의 첫 허가 신청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그래서 근육을 상대로 한다는 말은 그 근육세포들이 더 단단하고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존의 ADC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AOC 관련되는 부분으로 되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드가 PNA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O를 PNA 기반 형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NA는 기존의 핵산과 다르게 핵산인 말은 뭐 DNA나 RNA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화 대신에 펩타이드 결합으로 비인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RNA나 DNA가 분해 효소에 따라서 문제 뭐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표적 결합에선 차별성 여지라든지 세포막 투과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나진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래도 견조한 이유 자체는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나름 있다는 거죠. HLB, 파나진. 그리고 ADC의 장점들이 확장되기 때문에 요 바닥권에 있는 주가에서 장기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뭐 가질 수 있는 뭐 국면으로 한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좀 원봉입니다만 계속적으로 팔로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